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로망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슴 떨리는 주제를 찾아 흠뻑 빠지는 일을 즐깁니다. 차에 빠져 있을 때는 독일, 이탈리아에 있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알파로메오, 페라리, 람보르기니의 공장과 뮤지엄을 모두 성지순례했습니다. 페라리 458을 빌려서 모데나 시내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니르부르크닝에 가서 레이스카를 빌려서 몇 바퀴를 돌고, 그리고 GT3 RS 링택시까지 경험했습니다. 최근 몇 년은 건축가에 몰두해서 안도 타다오의 무레교회, 빛의 교회, 그리고 나우시마, 삿포로 납골당까지 다녀왔고, 르꼬르비지의 빌라사부와 롱샹교회,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파리의 아파트,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까지 다녀왔습니다. 술에 빠져 있을 때는 삿포로 니카의 일본 전역에 있는 맥주 위스키 디스틸러리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아일레이 위스키 투어를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막았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요. 언젠가 글로벌 톱 클래스의 공연장, 극장을 한국에서 설계하는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꿈을 위해서 유럽의 유명 콘서트 홀을 순례해왔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까지 다녔고, 지난해 피아니스트 소콜로브의 공연을 포르투의 까사다 뮤지카에서 보려고 예약까지 해놨는데 결국 못 떠나게 됐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의 콘서트홀, 사운드가 너무 궁금한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 장누베가 나가타 어쿠스틱이 필하모니 드 파리처럼 합세한 코펜하겐 콘서트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유럽까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조차 공연을 감상할 수 없어서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떠나지 못하는 서러움을 달래고 있는 클래식 OTT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디지털 콘서트 지금부터 소개해 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오케스트라로 꼽히죠. 포르트뱅글러, 카라얀, 아바도, 사이먼 레틀로 이어지는 이 어벤져스급 지휘자 라인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어벤져스 팀의 타노스급인 카라얀까지 함께 있다는 게 무척 놀라운 겁니다. 이들을 이길 조합은 아마 우주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유럽 출장 갈 때 가장 즐겨 찾고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바로 베를린 필하모니였습니다. 특히 9월에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 IFA 전시회를 찾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베를린 필하모닉 예매였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는 한스 샤르온이 빈야드 방식으로 설계한 콘서트홀로 음향이 끝내줍니다. 이 콘서트홀이 독일어로 카라얀 슈트라세, 즉 카라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지휘자인 카라얀을 기려 거리명까지 정한 거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VFI IMAX 극장이 영국 배우인 찰리 채플린 거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 오랜 로망은 스피드광이었던 카라얀이 실버 컬러의 포르쉐 930 터보 RS를 타고 카라얀 슈트라세를 달려 필하모니로 출근했듯 저 또한 슈트를 차려입고 포르쉐를 타고서 필하모니에 공연을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마치 카라얀처럼요. 제가 포르쉐 911을 오랜 로망으로 꿈꾸다 구매한 것에는 바로 카라얀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갔을 때 로망을 실현하려고 포르쉐를 빌리려고 했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뻥 대신 닭이라고 그때 신차였던 알파로메오 4C 스파이더를 빌려서 탑을 열고 카라얀 슈트라세를 달려서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로망이 실현된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가혹하죠. 갑자기 비가 내려서 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려서 멋없게 부랴부랴 탑을 닫았죠. 이런 추억이 있는 곳이라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저는 베를린 필하모니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아직 못 가본 북유럽 콘서트홀을 렌트카로 직접 운전해서 다녀보고 싶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놓은 디지털 쇼룸은 지금 당장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기에 적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 콘서트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서트홀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트나 턱시도를 차려입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집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디지털 콘서트홀을 여러분들께 간권하는 것은 음악을 영상과 함께 공감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슐랭 3스타의 음식을 눈을 가리고 후각과 미각으로만 맛을 본다면 그것은 맛의 50%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음악 감상에서도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영상과 함께 즐기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특히 클래식의 문자는 괜찮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지 않으면 지금 연주되는 음악이 어떤 악기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죠. 하지만 영상과 함께 보면 이 부분이 이런 악기고 지금 몇 명이서 함께 연주를 하고 있구나 한 번에 인지가 되죠. 이렇게 악기의 음색과 다이내믹 레인지를 인지하게 될 때 클래식 음악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음악 입문자들에게 영상물로 시작할 것을 늘 권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콘서트 홀에서 운 좋게 맨 앞줄에 예매를 하더라도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1년의 연주자와 그리고 지휘자의 뒤통수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콘서트 홀에서는 연주자가 어떤 핑거리, 어떤 시위,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연주하는지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보는 지휘자의 표정도 확인할 수 있죠. 현장보다도 오히려 더 생생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서트 홀은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라이브 스트림, 1966년부터 공연을 아카이브한 공연, 클래식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아티스트 인터뷰 영상의 4가지 카테고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앞으로 예정된 공연 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예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열린 조성진과 베를린 필의 공연은 무관중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디지털 콘서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 아카이브는 지휘자, 작곡가, 시대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지휘자를 검색해 감상하는 편입니다. 사이먼 레틀이 209편으로 가장 많고 아바도가 28편, 카라얀이 20편입니다. 클래식 팬이라면 영화 카테고리도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카라얀에 대한 인상이란 작품에서 카라얀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재밌더군요. 참고로 디지털 콘서트홀은 서비스로는 한국어를 지원하지만 자막은 영어 자막만 지원을 하고 2조차 없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단점이네요. 디지털 콘서트홀의 화질은 1080p, 사운드는 mp3 수준인 256kbps입니다. 사운드 비트레이가 조금 아쉽긴 한데 영상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 콘서트홀은 4K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오랜 스폰서가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이는 일본인의 오랜 클래식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죠. 4K 촬영, 송출 시스템을 모두 파나소닉이 지원했고 그 대가로 디지털 콘서트홀의 4K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파나소닉의 TV가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풀렸는데 아직 지원하는 모델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TV는 파나소닉, 삼성이 가능하고 셋톱박스는 애플 TV 4K 그리고 로쿠만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LG TV의 경우에는 앱이 있지만 1080p까지만 지원합니다. 어서 빨리 4K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서트홀의 장점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PC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까지 거의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서트홀의 요금은 월 19,800원, 1년에는 198,000원입니다. 다른 OTT 서비스와 비교하면 무척 비싼 편이고 이를 콘서트 티켓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죠. 실제 베를린 필하모닉의 공연 티켓 값은 무척 비싼 편이니까요. 하지만 학생을 위한 할인 제도가 있으니 학생분들은 잊지 마세요. 빈 필하모닉은 19세기의 오케스트라이지만 베를린 필하모닉은 21세기 오케스트라다. 지난 2017년 조성진과 내한 공연을 펼친 사이먼 레틀의 일성입니다. 베를린 필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는 오케스트라였죠. 카라얀이 이끌면서 세계 최초의 스테레오 레코딩 그리고 CD를 위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레코딩에 도전한 것도 바로 베를린 필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영상 시장에 눈을 뜬 카라얀은 60, 70년대부터 자신의 공연 실황을 촬영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레이저 디스크가 등장하자 이제 클래식 영상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며 클래식 레이저 디스크 제조회사를 만들었다가 쫄딱 망했죠. 너무 빨랐던 겁니다. 그래도 그의 열정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공연 아카이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카라얀을 칭송하자면 끝도 없겠죠. 하지만 디지털 콘서트홀의 혁신을 이끈 주역은 바로 사이먼 레틀입니다. 그가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이후 이런 일련의 활동들로 베를린 필하모닉은 정부 지원금 우존에서 벗어나 재단으로 건실하게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콘서트홀은 코로나 시대의 방구석 1년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베를린 필 영상 틀어놓고 BGM으로 씁니다. 월 19,8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콘서트 홀의 단점은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밖에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외의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대안이 있습니다. 오페라를 비롯 수많은 클래식 라이브러리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메디치입니다. 메디치는 이후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오늘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날씨입니다. 부디 맹추위와 코로나에 지지 마시고 집에서 디지털 콘서트 홀이 전하는 음악의 황홀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